안녕하세요. 잡단연구소입니다. 이번에 주택 인테리어 의뢰가 들어와서 사전 점검을 상무님과 나왔습니다. 주택 인테리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다뤄보았는데 바로 보시죠. 상무님, 오늘은 저희가 주택에 왔는데 주택 인테리어를 할 때 아파트랑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? 차이점. 네. 일단은 면적 자체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아파트하고 구조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, 그리고 여기 이제 외벽이 다 있는 거잖아. 그래서 이제 단열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. 아파트는 내단열이고 이제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외단열인데, 그리고 이제 사실상 외단열이 더 좋아요, 효과 자체는. 근데 아파트는 어쨌든 저렴하게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외단열보다는 내단열을 선택을 하는 거고, 그래서 이런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는 이제 외단열이 더 이제 좋은데, 그 단열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, 그리고 이제 또 내벽에 대한 방수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택에 되게 중요하죠. 아파트 같은 건 보통 도면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디자인하거나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일단은 실측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, 요 차이고,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로 실측을 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측을 할 수가 있고. 그럼 3D로 실측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조금 더 정확하게 실측이 되는 부분일까요? 일단은 지금 장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어. 하나는 좀 간단하게 측정을 하는 거, 그러니까 허용 오차가 이제 한 50mm까지 날 때도 있어. 그리고 저거 말고 그 위에 이제 BLK, 라이카에서 이제 출시한 제품인데, 그걸로 촬영을 했을 때는 10m당 한 1, 2mm 오차? 그 정도? 그냥 정확성은 굉장히 높아. 대신에 이제 지금 여기는 일단은 가실측이기 때문에 그 장비까지는 안 쓸 거고, 철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장비를 측정을 할 거야. 철거가 끝나면 아무래도 골격이 전체로 다 드러나니까 맞아. 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평면이 완성이 됐잖아. 내가 여기서 찍었고 2번, 3번, 4번에서 찍은 거거든. 그러니까 1번에서 찍었을 때, 그 다음에 2번에서 찍었을 때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. 그거는 이제 겹쳐지는 원리가 되는 거고, 여기에서 보면 여기 카메라들이 있고, 여기서 이제 레이저들이 나가. 레이저가 이렇게 나가고, 이렇게 나가고, 이렇게 나가고. 근데 이제 이 레이저 수가 하나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이제 여러 개가 나가는 거거든. 그러면서 이제 물체에 부딪혀서 다시 들어오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이 레이저가 엄청 많다 그러면 그 BLK보다 더 좋겠지. 근데 얘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레이저의 한계가 있어. 그래서 그 점과 카메라를 병합을 시켜서 이렇게 평면도를 완성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. 약간 스캔하듯이 쫙 스캔하는 거야.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이렇게 돌아갈 거야.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 찍고 또 한 번 찍고 이제 또 한 번 찍고, 이런 식으로 360도로 돌리면서 찍는 거거든. 그러면서 이제 레이저를 나가는 것도 하고 포인트를 그렇게 해서 정합을 하는 거야. 네. 그럼 여기 생기는 것도 한번 봐봐. 여기서 찍었을 때 여기 부분은 이제 보이는 부분은 찍었겠지. 그럼 이렇게 이제 정합이 된 거잖아.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은 또 그쪽 가서 한 번 더 찍어야 돼요.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개념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찍어 놓은 건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치. 이게 지금 우리는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거든. 네. 그럼 똑같은 아파트나 똑같은 현장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현장을 직접 보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면 주택을 디자인할 때 이곳 같은 건 3층이더라고요. 계단도 있고 또 외부에 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인테리어에 포함되는 부분일까요? 그것도 이제 전체를 다 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포함이겠지. 근데 이제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계단이나 이런 것들은 손을 안 댈 거야. 최대한 재활용을 할 거고, 이 집의 지금 중점은 디자인보다는 개선이야, 환경 개선이야. 여기 이제 너무 춥고 덥고 해서, 그리고 또 이제 비가 새는
이슈도 있었던 거야.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거를 위주로 공사를 하는 거여서 디자인보다는 일단 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는 거지. 일반 인테리어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. 근데 주택을 할 수 있는 곳은 뭐 특별한 조건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, 뭐 있을까요? 조건은 딱히 없고, 이제 아파트만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파트에 최적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잘 모르실 수가 있고, 왜냐면은 아파트는 뻔하잖아, 구조 자체가. 배관이 어떻게 지나갔고, 이런 게 있지만, 도면이 없으면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거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. 그런 공사 기간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층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오래 걸리는 편일까요? 그치. 이제 공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는 내부만 하면 되지만 여기는 외부도 이제 생각을 해서 해야 되잖아.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건 없잖아. 그다음에 사람이 일일이 다 양증을 해야 되고, 그쵸.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땅콩주택이라고들 많이 하거든. 그럼 계단의 폭이 너무 좁아. 그러면은 짐을 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, 그리고 공간이 작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한계들도 있고, 그래서 효율이 뭐 한 70%, 80%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이것도 마감이 한 9월 말이나 10월쯤 될까요? 그럼 그때 또 리뷰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